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주년이 됐지만 피해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개발과 성장 위주의 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9.0 지진이 발생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사망 실종자는 2만여 명에 달했고 우리 돈으로 193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지진에 이어 발생한 쓰나미는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을 강타해 제2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근 지역의 인구 2만 4천 명이 급감했습니다.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아 약 16만 명 이상의 원전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 중 방사선량 역시 1년 전에 비해 40% 줄었지만 방사성 물질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생태계 오염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고 이후 일본은 지난해 전체 54기의 원전 중 52기의 가동을 멈췄고 나머지 2기마저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원전 제로 상태를 실현한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없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의 사고를 교훈 삼아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시민단체는 이번 주를 후쿠시마 2주기 주간으로 잡고 탈핵 사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도 국내 원전 정책은 여전히 발전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원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단체들은 원전 개발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심각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15기, 앞으로 80기가 더 증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서라도 사고가 날 경우 우리나라는 반나절 안에 방사능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동부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는 완전히 재앙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뻔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일본 사진작가 모리즈미 다카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일본을 사진으로 담아 국내 온 오프라인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1일 탈핵주일로 정하고 신규 원전 부지인 삼척 지역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연대하고 이 땅의 진정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2주년이 됐지만 피해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세대를 거쳐 이어질 제2, 제3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집약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무분별한 개발 중심의 원전 정책이 수정돼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추가 위협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 및 합동지휘소 연습이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자 예고한 대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을 통해 최후의 결전 시간이 왔다면서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이 완전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우리 군 10,000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이 참가했고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2대도 동원됐습니다. 훈련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올해 들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2월 말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명 적은 2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소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의 1,508명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의 단속을 강화한 것이 이번 탈북자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2001년 1,000명대를 돌파한 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00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2,929명이 입국해 3,000명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월 31일 열릴 201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방지일 목사는 올해 104세로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 모두가 존경하는 한국교회 원로이자 가장 역동적인 한국교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방지일 원로 목사를 예배 설교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는 1911년 평북 선천 출생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1937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추방되기 전에는 중국에 남은 최후의 선교사로 서방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영등포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예장통합 제56회기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인도는 예장 앞신 권태진 목사, 성만찬 진례자는 기독교대학 감리회 김영헌 감독과 기독교 한국루터회 엄현선 목사, 축도는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표어는 교회 작은 자들의 이웃이며 부활절인 31일 오전 5시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전력 피크제가 시행되면서 교회들의 전력 요금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특수성을 고려한 전력 당국의 합리적 요금제 도입과 장기적인 교회의 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초 사용자들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겠다며 전력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한전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계약하고 계약 전력을 초과한 경우 150에서 300% 이상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전 발생 방지, 자발적인 전력 증설 유도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나 특정 요일에 전기 사용량이 몰려있는 기업체나 사회시설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전기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전기 사용이 집중돼 있는 교회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해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최근 한시적으로 전력 피크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봉사부는 첫 활동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함께 대책 모색을 위한 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편의주의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런 계산법이나 제도는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또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럼에서 부산 지역 교회 관계자는 전력 피크제 시행으로 50에서 60만 원에 불과하던 전기요금이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결국 630만 원을 들여 승합공사를 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식적인 요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100만 원 이상씩 안 쓰는 것보다도 안 쓰는 요금을 더 많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승합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교회가 에너지 절약과 전력 피크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나 관련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은광교회의 경우 서울시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과 연결돼 교회 건물 전체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받았고 그 분석에 따라 이중 창호와 조명 설비 등 시설 개보수를 실시해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각 교회 안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스스로가 아끼고 전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에너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쓰는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게
한편 포럼에는 한전 관계자들도 참석해 전력 피크제 운영 현황과 전력요금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선교의 의견을 수렴해 초과 사용 부과금 제도 보완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제도의 미비점이라든지 그 단가의 적정성을 계속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력 피크제는 제도 발표 한 달 만에 급히 시행되면서 전력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력 당국은 합리적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역시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대한문화 분향소 방화 사건과 이어진 강제 철거 등으로 쌍용차 사태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8일 평택 송전탑 농성장을 방문해 해고 노동자와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손다릭 목사는 교단 내 경기노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지역사회 문제로 의제화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안을 총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해고 노동자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 해고 노동자에 대한 관심 촉구와 기도 등의 내용을 담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지난 5일 방화로 불에 탄 서울 대한문화 분향소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를 주제로 진행됐던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됐습니다. C채널이 주관한 생방송 시청률은 지상파와 종편 채널을 포함한 전체 채널 중 6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특별 새벽 집회에는 매일 6만 명 이상이 현장을 찾았으며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삼환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다며 항상 굳건한 믿음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의 대장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채널은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 2부 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지상파 종편 채널을 포함한 종합 채널 순위에서 시청률 0.3%로 동시간대 시청률 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회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삼지 목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은 교인 총회에 속하므로 처분이 총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목사가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올 12월 석방됩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가 355건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은 학생 지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 부당행위가 158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 교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온종일 돌봄 교실의 실태와 그동안 과소평가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대한 대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청월함 아카데미가 오는 21일 기독교 출판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독서 출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호이에마 김도환 대표, 영2080 서재석 대표, 교보문고 허영진 MD 등이 강사로 나서 새로운 독서 출판 운동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 꽃샘추위도 몇 차례 더 찾아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이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 등에서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 부산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강릉 17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오후 들어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으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